어머니, 지금은 정말 여유가 없어요. 저희도 살기 힘들어서 58세의 어머니가 8천만 원의 수술비를 새 아들에게 부탁했을 때 돌아온 건 차가운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등기우편 배달원이 건넨 봉투 속 내용. 서울 익선동 낡은 집에 도착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개발 보상금 통지서. 토지 보상금 175억 원, 건물 보상금 45억 원, 총액 220억 원. 인생을 바꿀 천문학적 금액을 손에 쥔 어머니는 왜 가난한 척하며 아들들을 시험했을까요? 돈 앞에서 아들들은 진짜 모습을 보일까? 과연 누가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하는 걸까요? 그럼 함께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등기우편 배달원이 봉투를 건넨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봉투에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별 생각 없이 뜯어보다가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보상금 산정 통지서. 토지 보상금 175억 원. 건물 보상금 45억 원. 총 보상금 220억 원. 이 숫자를 보는 순간 현실감이 없었어요. 0이 몇 개인지 몇 번이고 다시 세어봤습니다. 220억 원이라고요. 제 나이 58. 평생 살아온 서울 익선동 작은 한옥이 역세권 재개발 사업구역에 포함되면서 받게 된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쁘기보다는 두려웠어요. 며칠 전 이웃 박씨 할머니가 한 말이 떠올랐거든요. 요즘은 부모 재산 노리고 폐륜 저지르는 세상이야. 혹시 내 자식들도 그럴까? 그 순간 새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IT 기업 이사인 첫째 태준, 치킨 호프집을 하는 둘째 상훈, 그리고 회사 부도로 실직한 막내 우진. 요즘 뉴스에서 보는 이야기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수십억 상속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되고 자식들이 부모를 요양원에 버리는 일들 말이에요. 220억 원이라는 돈 앞에서 변하지 않을 자식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먼저 간 남편과 함께 먼지 날리는 골목에서 자식 셋을 키워낸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겠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거대한 돈을 나눠주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었어요. 과연 내 자식들이 돈 때문이 아닌 진짜 마음으로 어머니를 대하는지 말이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말했던 게 생각났어요. 사람은 돈 앞에서 진짜 모습이 나온다고요. 새벽부터 옷장을 뒤져 가장 낡은 등산복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에 입던 것으로 소매 끝이 약간 해져 있고 색깔도 바랜 옷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입고 나가지 않을 옷이었죠.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정말 초라해 보였습니다. 마치 도움이 절실한 가난한 노인 같았어요. 하지만 이게 바로 지금 필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IT 기업 이사로 일하는 첫째 아들이었어요. 서초구 반포동 고급 아파트에 사는 녀석은 항상 바쁘다며 명절에도 잠깐씩만 얼굴을 비쳤거든요. 전철을 타고 가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내가 이런 연기를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혹시 아들이 따뜻하게 맞아줄까 하는 마지막 희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두려웠던 건 아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까 봐서였어요. 220억 원이라는 거금 앞에서 과연 내 자식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오늘 하루가 끝나면 내 자식들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될 테니까요. 과연 첫째는 가난해진 어머니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의 자식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반포역에서 내려놓기 솟은 아파트 단지를 올려다보니 목이 아팠습니다. 35층짜리 고급 아파트. 내 첫째 아들 태준이가 사는 곳이에요. 입구에서 오토록 시스템 앞에 섰을 때 경비원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초라한 차림새 때문인지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죠. 마치 이런 곳에 왜 왔냐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미리 연락하지 않고 온 게 괜찮을까 걱정됐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8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들 집을 찾는 길이었거든요. 언제 마지막으로 여기 왔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딩동.
초인종을 눌렀지만 한참 동안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혹시 없나 싶어 다시 한번 눌렀더니 그제야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첫째 아들 태준이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맞았어요. 하지만 반가워하는 기색보다는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예상치 못한 불청객을 만난 것 같은 표정이었죠. 태준아, 어머니가 갑자기 와서 미안하다. 조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나는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예전보다 살이 많이 찌고 비싼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반짝이는 명품 시계까지 차고 있었어요. 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싶었죠. 아, 네. 일단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서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넓은 공간에 값비싼 가구들이 가득했습니다. 75인치가 넘어 보이는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요. 하지만 태준이는 나를 제대로 맞아주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차트인지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가 왔는데도 시선을 떼지 않았죠. 태준아. 네, 말씀하세요. 하지만 좀 급해서요. 지금 팔면 손해보는 비트코인이 있거든요.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어머니가 왔는데 암호화폐가 더 중요하다는 건가요? 예전에는 그래도 물이라도 한 잔 주곤 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시험하러 온 거니까요. 태준아, 사실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큰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한다는구나. 그제야 태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보다는 귀찮다는 기색이 더 역력했습니다. 이래저래 8천만 원 정도 든다는데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내 말이 끝나자마자 태준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애들 교육비에 대출까지 허리가 휘어집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고요. 그러더니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 내 손에 쥐어줬어요. 이걸로 택시 타고 병원 가세요. 저는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 순간 내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10만 원. 겨우 10만 원이라니요. 8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0만 원이라고요. 과연 둘째 아들은 어떨까요? 첫째 집을 나와 전처력으로 걸어가는 내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손에 쥔 10만 원짜리 지폐가 마치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8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0만 원이라니요. 내가 키운 아들이 이럴 줄이야.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둘째 아들이 남아있으니까요. 전철을 갈아타고 마포구로 향했습니다. 치킨 호프집을 운영하는 둘째 아들 상훈이가 사는 곳이에요. 첫째와는 달리 서민들이 사는 동네였죠. 가는 길에 생각해봤어요. 상훈이는 좀 다를 거야. 장사를 하니까 사람 사정을 더 잘 알고 형보다는 마음이 따뜻할 거야. 그런 희망을 품고 치킨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상훈이네 치킨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가게 안에서는 치킨 튀기는 소리가 들려왔죠. 오후 시간이라 손님은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상훈이가 기름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어요. 첫째보다는 반가워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상훈아, 어머니 좀 들어가도 되겠니? 아, 네. 들어오세요. 가게는 좁았어요. 테이블 7개 정도가 전부였고 벽지도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성스럽게 치워놓은 게 보였어요. 상훈이는 나를 구석진 테이블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장사가 정말 안 돼요. 배달 앱 수수료에 재료값은 오르고 시작부터 하소연이었어요. 나는 속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이 아이도... 상훈아, 사실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큰 수술을 해야 한다는구나. 상훈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래저래 8천만 원 정도 든다는데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러자 상훈이가 벌떡 일어서더니 손을 휘저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가게 월세도 못 내서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 큰돈이 어디 있습니까? 상훈이는 목소리까지 높였어요.
형한테 가 보세요. 형이 IT 기업 이사잖아요. 저는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러더니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첫째는 그래도 10만 원이라도 줬는데 둘째는 아예 외면해 버리는군요. 빈손으로 돌아가라는 뜻이었어요. 주방에서 들려오는 치킨 튀기는 소리가 유난히 시끄럽게 느껴졌어요. 상훈이는 손님도 없는데 뭐가 바쁘게 하는 건지. 한참을 기다려봤지만 상훈이는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결국 나는 조용히 일어나 가게를 나왔어요. 뒤돌아보니 상훈이가 주방 문틈으로 나를 보고 있었지만 끝까지 나오지는 않았죠. 거리에 나선 내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두 아들 모두 냉정했어요. 아니, 냉정한 정도가 아니라 잔인했습니다. 정말 내가 돈이 없으면 이렇게 홀대받는 존재였나요? 하지만 아직 막내가 남아 있었어요. 막내 우진이만이 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장 착했던 우진이. 혹시 그 아이도? 아니야, 우진이는 다를 거야. 분명히.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막내 집으로 향했어요. 과연 막내는 형들과 다를까요? 아니면 똑같은 실망을 안겨줄까요? 둘째 집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먹먹했어요. 두 아들 모두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초라한 존재였나 싶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막내가 있었습니다. 막내 우진이만큼은 달랐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장 순하고 착했거든요. 형들이 공부할 때 우진이는 항상 내 옆에 붙어서 심부름도 하고 안마도 해줬죠. 그런 희망을 품고 버스를 타고 막내가 사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관악구의 작은 원룸촌이에요.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며 기대감이 커졌어요. 우진이만큼은 분명 다를 거야. 내 마지막 희망이니까. 드디어 막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2층짜리 작은 빌라의 1층이었어요. 딩동. 한참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눌렀더니 그제야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우진이가 나왔는데 표정이 썩 좋지 않았어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술 냄새도 났죠. 우진아, 어머니가 급한 일이 있어서. 아, 들어오세요. 우진이는 성의 없이 대답하며 문을 열어줬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소주병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여보, 누구야? 안방에서 며느리 수연이가 나왔는데 그녀도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나를 보자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뭔가 부부 싸움이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우진아, 사실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큰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한다는구나. 우진이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래저래 8천만 원 정도 든다는데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러자 우진이가 머리를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희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회사가 부도나서 다음 달이면 완전 실업자예요. 수연이도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당장 이사 나갈 돈도 없어요. 보증금 떼일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우진이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들한테 가 보세요. 저희보다는 형들이 사정이 나을 텐데요. 저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그러더니 다시 소주를 따라 마시기 시작했어요. 수연이는 미안하다는 듯 나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 정말 절망했어요. 세 아들 모두가 나를 외면했습니다. 돈이 없는 어머니는 이렇게 무시당하는 존재였나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정말 이런 아이들이었나 싶어서 말이에요. 조용히 일어나 집을 나오려는데 현관에서 우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저희도 막막해서. 하지만 그 말도 공허하게 들렸어요. 집을 나와 골목길을 걸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 자식 모두 나를 버렸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어머니, 잠깐만요. 뒤돌아보니 우진이가 슬리퍼 차림으로 뛰어오고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내 앞에 섰습니다. 과연 우진이는 무슨 말을 할까요? 어머니, 어머니, 잠깐만요. 숨을 헐떡이며 내 앞에 선 우진이의 얼굴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슬리퍼 차림으로 뛰어나온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진실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우진이가 무릎을 꿇으며 내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골목길 바닥에 무릎을 댄 채로 말이에요. 저 정말 미친 놈이에요. 어머니가 아프다는데 돈 얘기나 하고. 우진이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머니 목숨이 더 중요하죠.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통장이었어요. 이거 저희 비상금 통장이에요. 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일단 이걸로 검사부터 받으세요. 나는 그 통장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우진아, 그럼 너희는 어떻게 살려고 그래? 우진이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든 살아요. 하지만 어머니 잃으면 끝이에요. 저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수연이도 일자리 구하고 뭐든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뒤에서 수연이가 뛰어왔어요.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못났어요. 당장 병원 가세요. 입원 비용도 저희가 마련할게요. 수연이가 내 다른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좁지만 정성껏 모실게요. 수술 끝날 때까지 저희가 곁에 있을게요. 두 사람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가진 게 없어도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우진이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형들한테도 다시 가봐요. 제가 같이 가서 사정해 볼게요. 아니면 제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우진아, 그만해.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착한 아이들을 더 괴롭힐 수는 없었습니다.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우진이와 수연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걸 바라봤습니다. 얘들아, 사실 엄마 아픈 거 아니다. 뭐라고요? 이건 우리 살던 집 재개발 보상금 계약서다. 서류를 펼쳐 보이자 우진이와 수연이의 입이 벌어졌어요. 220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히 적혀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나는 우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너희들을 시험해 본 거야. 돈이 없을 때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는지 말이다. 수연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런 시험은 너무해요. 하지만 우진이는 달랐어요. 갑자기 화가 난 표정이 되더니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이런 식으로 시험하시면 안 돼요. 돈이 있든 없든 어머니는 저희가 모셔야 할 분이에요. 우진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희를 뭘로 보신 거예요? 형들이 어머니를 홀대했다고 저희까지 그럴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정말 잘못했구나.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누가 진짜 효자인지, 누가 진짜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골목 저편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설마 형들이 온 건 아니겠죠. 혹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요? 우진이도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과연 누가 오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진이의 환난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나는 그제야 내가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우진이는 쉽게 화를 풀지 않았어요. 어머니, 돈 많으시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이런 연극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아세요? 수연이가 우진이를 말렸어요. 여보, 그만해. 어머니 마음도 이해해봐.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니 첫째 태준이가 비싼 수입차에서 뛰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태준이가 헐떡거리며 다가오더니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뭐죠? 220억 원이라고 써 있는데. 그 순간 태준이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갑자기 밝은 표정이 되더니 내 양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엄청난 얘기를 안 하셨어요? 220억 원이라니 이건 대박이잖아요. 나는 태준이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아까는 10만 원도 아깝다고 하지 않았니? 아, 그건 제가 완전히 착각했어요. 암호화폐에 일시적으로 묶여있는 돈이 많아서요. 어머니, 일단 제 차에 타세요. 집으로 모시고 가야죠. 그 순간 또 다른 차가 미친 듯이 달려왔어요. 둘째 상훈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뛰어내리며 기사에게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돈도 줄게요. 상훈이도 서류를 보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어머니, 정말 220억 원이에요. 이건 로또보다 대박이네요. 상훈이의 눈에서 광기가 느껴졌어요. 갑자기 다정한 목소리로 바뀌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아까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장사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걱정 끝이에요. 저희가 완벽하게 모실게요. 태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어머니는 당연히 제가 모셔야죠. 제가 장남이고 집도 가장 크고 경제력도. 형이 뭐라고 해요? 상훈이가 발끈했어요. 형은 아까 어머니를 거지 취급하면서 10만 원 던져주고 쫓아내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도 손을 안 댔거든요. 너도 어머니 쫓아낸 건 마찬가지잖아. 두 형제가 서로 멱살을 잡을 기세로 다가섰어요. 220억 원이라는 돈 앞에서 완전히 이성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태준이가 계산기를 꺼내며 말했어요. 3등분하면 한 명당 70억 원 조금 넘게 되네요. 어머니, 이걸로 저희 모두 완전히 인생 역전이에요. 상훈이도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70억 원이면 치킨집 100개도 낼 수 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우진이가 형들을 보며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형들, 정말 부끄럽지 않아요. 돈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태준이가 우진이를 노려봤어요. 야, 너 지금 무슨 소리야? 220억 원 앞에서 침착할 사람이 어디 있어? 너도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무슨 위선이야? 상훈이도 합세했어요. 그러게. 어머니, 막내 집은 진짜 너무 좁아요. 220억 원 가까이신 분이 그런 곳에서 사시면 안 되죠. 저희 집으로 오세요. 태준이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당연히 제 집으로 오셔야 해요. 펜트하우스로 이사해서 모실게요. 나는 이 모든 상황이 역겨웠어요. 돈이 있다는 걸 안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버린 자식들을 보니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때 우진이가 내 앞을 막아섰어요. 형들, 이제 그만하세요. 너무 추해요. 어머니는 저희가 모실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태준이가 비웃으며 소리쳤어요. 추하다고. 220억 원 앞에서 현실적인 거지. 너희가 뭘로 어머니를 모셔. 실직자 주제에. 상훈이도 악독하게 말했어요. 그러게. 돈도 없으면서 무슨 효자 행세야. 220억 원 관리는 전문가가 해야 해. 수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나섰어요. 저희는 어머니를 돈으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모시는 거예요. 태준이가 코웃음 쳤어요. 진심. 220억 원 앞에서 그런 소리 해봤자 소용없어.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누가 진짜 자식인지 확실히 보여줄 때가 왔어요. 과연 이 천문학적 금액을 둘러싼 갈등은 어떻게 끝날까요? 여러분 가족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누가 진짜 자식인지 확실히 알았어요. 하지만 태준이와 상훈이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과연 이 갈등은 어떻게 끝날까요? 골목길에서 벌어진 새 아들의 추악한 다툼을 보며 내 마음은 완전히 정해졌어요. 이제 누가 진짜 자식이고 누가 돈만 밝히는 위선자인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만해. 내가 목청껏 외치자 새 아들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태준이와 상훈이의 눈에는 여전히 돈에 대한 욕망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너희들 꼴 보니 정말 한심하구나. 220억 원 앞에서 완전히 미쳐버렸네. 태준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변명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좀 흥분했지만 이 정도 큰 돈이면 당연히 어머니보다 돈이 더 소중하다는 뜻이야. 내 말에 태준이와 상훈이의 얼굴이 새빨갛게 됐어요. 아까 내가 8천만 원 수술비 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니? 하나는 10만 원 던져주고 하나는 아예 쫓아냈잖아. 상훈이가 급하게 변명했어요. 어머니, 그때는 정말 저희도 몰랐어서. 220억 원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뭐. 그때는 착하게 굴겠다고. 나는 차갑게 웃었어요. 너희는 가난한 어머니는 버리고 부자 어머니만 모시고 싶은 거구나. 그러자 태준이가 급하게 나섰어요. 어머니,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3등분해서 공평하게. 나는 코웃음을 쳤어요. 너희가 나한테 공평했니? 아까 그 대우가 공평했어. 우진이가 나를 말렸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형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아니야, 오늘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자. 나는 보상금 계약서를 다시 집어들고 큰 소리로 선언했어요. 이 220억 원은 우진이와 수연이에게 모두 준다. 순간 골목이 조용해졌어요. 태준이와 상훈이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모두 다요. 맞아. 한 푼도 남김없이 전부. 상훈이가 울상이 되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저희도 어머니 자식인데. 자식이면 자식답게 굴었어야지. 돈 냄새만 맡으면 달려드는 게 자식이야. 태준이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법적으로도 상속은. 살아있는데 무슨 상속 타령이야. 나는 태준이를 노려봤어요. 이 돈은 내 돈이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야. 너희한테 줄 의무 따위 없어. 상훈이가 바닥에 엎드리며 울부짖었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 정말 반성했어요. 10억만. 아니, 5천만 원만이라도. 이제 와서. 아까는 5천만 원도 없다고 하지 않았니? 태준이도 패닉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어머니,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220억 원을 한 사람에게 다 주는 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고. 그럼 아까 너희가 한 짓은 말이 돼. 우진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이런 거액은 정말 필요 없어요. 형들하고 나눠서. 절대 안 돼.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진아, 너만이 진짜 어머니를 사랑해줬어.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이야. 수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정말 이런 큰 돈을 너희만이 받을 자격이 있어. 그 순간 태준이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소리쳤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220억 원을 한 사람에게 다 주다니. 어머니가 정신이 나가신 거 아니에요. 순간 골목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뭐라고? 내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어머니가 정신 나갔다고. 태준이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너희 둘은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영원히. 내 말에 두 아들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220억 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포기하는 거야. 태준이와 상훈이가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우진이가 내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우진아, 엄마는 이제 너희 집에서 살고 싶어. 좁아도 상관없어.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돼.
과연 이 충격적인 결정이 옳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진이 집 작은 원룸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행복했어요. 좁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한 마음이 가득했거든요. 아침마다 수연이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냄새에 잠을 깨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우진이는 새 직장을 구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었고 수연이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고맙다, 수연아.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어요. 비싼 음식은 아니었지만 정성이 가득한 밥상이었거든요. 보상금 220억 원으로 우진이 가족은 신축 오피스텔로 이사했어요. 넓지는 않지만 깔끔하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나도 내 방이 생겼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건 우진이와 수연이의 변함없는 마음이었어요. 돈이 생겼다고 해서 태도가 바뀌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무릎이 아프시면 병원 가실까요? 괜찮다, 우진아. 너희들 있으니까 아픈 것도 안 아파.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진이가 문을 열어보니 태준이와 상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계시죠? 두 아들의 얼굴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한 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나 봅니다. 형들, 어떻게 오셨어요? 우진이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뵈러 왔어. 우리 들어가도 되니? 나는 거실로 나왔어요. 두 아들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왜 왔니? 태준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상훈이도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저희가 너무 못났어요. 반성. 나는 차갑게 말했어요. 돈 때문에 반성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태준이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정말 어머니가 그리워서 온 거예요. 돈은 상관없어요. 상훈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진짜 바뀔게요. 다시 기회만 주세요. 우진이가 나를 말렸어요. 어머니, 그래도 형들이니까. 나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말 이 아이들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걸까요?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태준이와 상훈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앞으로 돈 얘기는 일절하지 마라. 그리고 진심으로 어머니를 대해라. 네, 꼭 그렇게 할게요. 두 아들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날부터 태준이와 상훈이도 자주 찾아왔어요. 예전처럼 바쁘다는 핑계 대신 시간을 내서 말이에요. 태준이는 회사 이야기를 해주고 상훈이는 직접 만든 치킨을 가져왔어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아들이 모두 모였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행복하세요? 우진이가 물어봤어요. 그럼 너희들이 다 내 곁에 있으니까 행복하지. 태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때 시험해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상훈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나는 새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한때는 돈 때문에 갈라질 뻔한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얘들아, 엄마가 그동안 많이 서운했지만 이제는 괜찮다. 어머니,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이야. 그걸 깨달았으니 다행이지. 그날 저녁 수연이가 차린 저녁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어요. 비싼 음식은 아니었지만 가장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자식의 진심보다 값진 재산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돈은 사람의 진심을 시험하는 도구일 뿐, 진짜 부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이제 내 남은 시간은 이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평생 키운 자식들의 진심을 알고 싶었던 이 어미의 간절한 마음, 여러분도 이해하시겠죠? 자식 앞에서 초라해지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하지만 끝내 진심을 찾은 우리 가족의 이야기. 돈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